개념이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이것도 조금 뭐 아주 생소한 문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교시 문제를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구석구석 들어가는 느낌을 받죠. 너무너무 구석구석 짚고까지 문제가 출제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십니까? 제가 이게 뭐 어떤 거 공룡 매체라서 제가 뭐 이상한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골든벨을 울려라. 저도 그 골든벨을 울려라를 많이 좋아합니다만, 수많은 어떤 학교 학생이 앉아가지고 퀴즈 문제를 풀어 나갑니다. 그래서 계속 낙방하고, 뭐 골든벨을 울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느 한 최후의 1인이 어떻습니까? 골든벨을 땡글이 아니죠. 골든벨을 땡땡땡 치죠. 누군가는 통과합니다. 아무리 용어 설명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응시하는 사람들의 조건은 똑같습니다. 경기 조건은 똑같아요. 그 사람도 어렵고 나도 어렵고. 자, 그래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죠. 토목시험 교사 공부는 어떻습니까? 1교시 용어 정의가 승패를 가름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용어 정의에다가 집중을 하라. 시험 조금 많이 쳐보신 분들, 현황 공부 좀 하신 분들, 1년, 2년씩 조금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영어 설명 문제 항상 시험 치러 가면 어떻습니까? 운 좋을 때는 한 10개 정도 알 수 있는 게 나오는데 대부분 6개, 7개. 그 이상 잘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들어오는 문제들이. 기출 문제 여러분들 아무리 많이 풀어보십시오. 1000문제, 2000문제 풀어봐도요. 시험장에 가면요. 6-7문제밖에 눈에 안 들어옵니다. 완전히 생소한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용어 설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속에서 용어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용어는 용어답게 그냥 한 페이지 적어주시면 돼요. 특별한 양식, 특별한 형식 없습니다. 한 페이지만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큰 거 없습니다. 기술사 시험 어떻습니까? 1교시 가락 없죠? 지금 이거 유튜브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유튜브 강의 듣고 합격하셨다고 저한테 전화하신 분들이 한 2-3분 계십니다만, 어떤 분은 1교시 용어 정의를 자기가 눈에 들어오는 문제가 한 3문제, 4문제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열심히 기술하다 보니까 60점을 오버해서 점수를 받으신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50점, 55점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3인 평균 55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곱하기 4만면 어떻습니까? 50점 같으면 150점이죠. 근데 55점 받고도 합격하셨어요. 어디에서 2, 3, 4교시를 점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평균적으로 60점을 통과해서 60점 1점이라고 이렇게 해서 합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1교시를 60점 이상 넘겨서 합격을 하셨고, 한 분은 1교시 55점을 받으셔가지고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도 가만히 보면은 2, 3, 4교시 문제를 보면은 대부분 조금 평이한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교시 용어가 어렵게 나오면은 2, 3, 4교시는 조금 쉽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2, 3, 4교시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1교시 합격하시면 되는 겁니다. 1교시에서 그 점수를 나눠주면 되죠. 평균 60점만 되면 합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용어 정의가 어렵고 용어 정의가 토목시험 교사 시험 당락을 결정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용어 정의에 너무 많이 매달리시면 어떻습니까? 용어 정의 한 문제는 10점 만점이고 2교시 한 문제는 25점 만점이죠. 문제 난이도는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용어 정의에 너무 필이 꽂히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투자가 돼요. 용어 정의 쪽에. 차라리 2, 3, 4교시 다른 사람들은 겨우 받을 점수, 60점 겨우 받을 점수, 평균 점수 겨우 받을 점수 공부할 동안에 여러분들은 2, 3, 4교시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2, 3, 4교시에서 고득점 받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일반적인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답이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있죠. 기술사 교재. 저도 책을 썼으면 제 책에 있는데요. 일반 기술사 교재, 학원 등에서 나눠주는 서브노트, 특별한 노트 이런 것들이 그걸 답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평균적인 어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여러분들은 그 점수를 조금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1교시에서 적게 받은 점수를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교시 공부는 너무나 분량이 많습니다. 비경제적이에요. 공부 시간 투자 대비 비경제적이죠. 가성비가 낮죠. 쉽게 하죠. 근데 2교시, 3교시, 4교시 논술 문제는 어떻습니까? 제대로만 공부하면 여러분들 점수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적은 범위로 제대로 공부해서 점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1교시에 부족한 점수를 넘겨주면 편안하게 합격할 수가 있는데 2, 3, 4교시 제껴놓고 1교시에 매달렸다. 1교시 아무리 65점, 70점 받아도 2, 3, 4교시 못 치면 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성비를 생각했을 때, 경제성을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2교시, 3교시, 4교시를 제대로 공부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그리고 2, 3, 4교시 공부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암기식 말고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제대로 공부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공학 지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암기가 아니고. 그러면은 작은 어떤 덩어리의 공학 지식이지만 많은 곳에 써먹을 수가 있고요. 이건 차별화 이런 거 아닙니다. 이건 하이 퀄리티, 고급화식이에요. 2, 3, 4교시 논술 답안을 고급화 시켜야만이 여러분들이 부족한 1교시 용어 점수를 커버할 수가 있어요. 1교시 용어를 여러분들 100점 맞아보겠다고 10문제 다 제대로 써보겠다고 그 공부하면요. 공부량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영어 기출 문제가 도대체 몇 문제나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중에 영어적인 책 한번 구해보십시오. 책 두께가 이만큼 두껍습니다. 1500페이지, 2000페이지씩 돼요. 영어적인 문제집이. 그걸 다 암기하신다고요? 그래도 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들 6개, 7개밖에 몰라요. 저도 몇 년 전에 영어적인 책을 출판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영어적인 기출문제, 영어적인 예상문제 책 2권을 출판한 적이 있는데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그 책을 여러분들이 사서 공부하라고 권유하는 제가 좀 죄송스럽더라고요. 영어정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너무 안 해도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할 만큼만 관리하시고 누구나 영어정의는 6개, 7개, 8개 잘 가봐야 8개, 9개밖에 모른다. 평균적으로 보통 그만큼 공부를 해도요 7에서 8문제밖에 못 찾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문제. 그럼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2000문제 암기한 사람이나 200문제 한 사람이나 영어정의 문제 망에 들어오는 문제 문항은 거의 비슷합니다. 한 문제 정도 차이가 나요. 6문제에서 8문제 사이에. 그 대신에 2교시, 3교시, 4교시 논술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제대로만 공부하시면은 얼마든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저는 표준화, 스탠다드화 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이 퀄리티, 고급화. 제가 저속어 좀 쓰겠습니다. 오한마. 여러분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작은 망치로 톡톡톡 깨가고 조각을 할 수도 있지만 급하면 어떻습니까? 고급 표현보다는 어떤 이런 결구벌을 내는데 작은 망치로 정교하게 낼 수도 있지만 오한마로 빵 치면 어떻습니까? 와락 무너뜨릴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2, 3, 4교시 논술에 대비해서 각 단원별로 표준화시킨 거, 하이퀄리티화된 거, 범용성 있는 본인의 어떤 디자인, 답안, 이론, 개념, 자기만의 무기, 오한마,
빵 때릴 수 있는 오한마 하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요. 2, 3, 4교시는 못 쓸 거 없습니다. 다 쓸 수 있어요. 그걸로 1교시 커버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콘크리트 문제가 좀 몇 문제 나왔습니다만은 콘크리트 문제 필 고칠 거 없습니다. 2, 3, 4교시 제가 잠깐만 한번 보고 오늘 할 건 아니지만 자 2교시 콘크리트 한 문제 나왔네요. 3교시 뭐 겨울에는 한중 콘크리트 한 문제 나왔습니다. 4교시 뭐 폭렬 현상 이거는 뭐 단골 문제인데 콘크리트 단골 문제인데 겨울에 하재가 많이 나니까 콘크리트 구조물의 하재와 관계된 폭렬 현상 나올 만도 하네요. 이런 어떤 계절적인 어떤 문제 뭐 하재가 날 만하니까 폭렬 현상 뭐 한중 콘크리트 어쨌거나 2, 3, 4교시 콘크리트 한 문제씩 밖에 안 나왔어요. 1교시 포러스 콘크리트 하나 나왔고 콘크리트 안 했다고 시험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한 문제 포기하면 돼요. 네 문제 선택하면 되니까. 지금까지 기출된 문제가 콘크리트 기출된 문제가 40%에서 제가 명확하게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만 60% 정도 지금까지 모든 기출 문제 분석해보면 콘크리트가 반 넘습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 콘크리트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부할 분량이 반으로 팍 줄어버립니다. 제가 유튜브에 최근 어젠가 그저께인가 제가 컴퓨터 품질 관리에 대해서 잠깐 제가 쪽지 강의를 올려놓은 적이 있는데 그 정도? 조금 더 욕심내면 콘크리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쓸거리 정도만 한 2개 내지 3개 마련해 놔놓고 나머지 문제 싹 포기하시면 돼요. 얼마든지 합격할 수가 있어요. 운이 나빠가지고 콘크리트가 왕창 나오는 날은 방법 없죠. 떨어져야 되죠. 콘크리트 시험 안 나올 때 문제 안 나올 때 합격하면 됩니다. 조금 우리가 이 머리를 굴려야 돼요. 좀 깨끗게 하셔야 됩니다. 깨돌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서 효율적인 시간을 투자를 해서 빨리 합격을 해야 되지. 나한테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너는 공부 이만큼 해야 되는데 요거만큼 하도록 내가 효율적으로 가르쳐주겠다. 합격시켜주겠다. 그거 없습니다. 내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칠 거는 치고 버릴 거는 버리고 자신 없는 단어는 과감하게 도려내야 됩니다. 얼마든지 한단원 공부 안 한다 그래가지고 합격 못하라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전체 분야, 전 단원 전부 다를 다 잘하겠다고 하시면은 뭐 그것도 좋은 거죠. 여러분들 한 10년 계획 잡고 차근차근히 하시면 돼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죠. 자, 그래서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자, 2, 3, 4교시는 제가 다음에 시간 날 때 한번 강평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1교시를 봤을 때 우리 1교시 문제가 어렵다고 해서 1교시에 너무 꽂혀서도 안 됩니다. 용어에 너무 꽂혀서도 안 되고 또 1교시 시험을 망쳤다 해도 2, 3, 4교시 포기하시면 안 돼요. 2, 3, 4교시 잘 쳐가지고 1교시로 점수를 나누어주면 얼마든지 합격할 수가 있다. 그리고 1교시 문제는 항상 어렵다. 늘 알 수 있는 게 6문제, 7문제밖에 나오지 않는다. 시중에 용어정의 서적, 저도 책을 출판했다고 말씀드렸죠. 용어정의 기출 문제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출판 교재 보면 이만큼씩 두꺼운 거. 완벽하게 다 암기했다 치고요. 시험장을 가보십시오. 10문제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용어 정의를 조금 적게 하십시오. 하고 2, 3, 4교시 논술에서 다른 사람보다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방법은 이론이죠. 공학적인 개념이죠. 혹자는 뭐뭐 강의하는 곳에서는 출제위원회의 출제 지문 의도를 가장 잘 파악해서 강의를 해준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있고요. 채점위원회의 어떤 채점 성향을 가장 잘 맞게 답안 쓰는 요령을 가르쳐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제위원이요, 채점위원이요, 학원 담당자들한테 그렇게 할 일도 없고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질문에 대한 내용은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어요. 질문을 읽어보면 무슨 질문을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답안은 뭡니까? 공학적인 진실에 입각해서 제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공부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공부한 냄새가 펄펄펄펄 나야 됩니다. 답안지에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한 표시가 펄펄펄펄 나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한 냄새가 납니다. 답안지 보면은. 만약에 어떤 답안지가 똑같은 게 연속에 3개 딱 튀어나왔다. 비슷한 게.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공부한 표시가 안 나죠. 그리고 토목공학에 대한 진리는 어떻습니까? 진실은 변함이 없죠. 전능응도식 타우F는 또는 S는 C 플러스 갈로 시금 마이너스 U 갈로 탄젠트 파이 유형식인데 이거는 그 학자들이 정확하게 정립해놓은 흑의 전능응도 식입니다. 그 식은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공학적인 진리죠. 그래서 공학적인 진리에 입각해서 잘 써주면은 그것이 출제자가 지시하는 지문이고 채점위원이 원하는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 중에 여러가 완벽하게 100% 암기해야 될 내용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부분 내용들은 토목공학이죠. 토목공학은 공학적인 이론에 바탕해서 그 공학적인 개념에 바탕해서 답을 썼을 때 출제자가 원하는 답이고 채점자가 원하는 답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거 여러분들 갖다 드려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자료를 찾고 정보를 찾고 공부를 하고요. 모르면 질문해보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다듬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좋은 답을 쓸 수가 있다. 자, 용어정이 어렵게 나왔다고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6문제밖에 몰라도 7문제밖에 몰라도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나머지 3문제 포기하시면 안 돼요. 문제 제목 적고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10문제는 꼭 채우고 2교시 시험을 치고 3교시 시험도 치고 4교시 시험 끝까지 치고 오셨을 때 덜커덕 합격하시는 분이 나타납니다. 내가 어떻게 합격했지? 합격하고 나면 자기 자신도 놀랍니다. 내가 어떻게 합격했지? 사실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합격했는지 이유를 잘 모릅니다. 합격해봐야 합격했구나. 그게 기술사 시험입니다. 혹시 이번 시험에 조금 잘 못 봤다 또는 이제 발표날 점수가 좋게 나오지 않았다 해서 실망하지 말고 다음 118회 시험이 5월달에 또 다가오죠. 지금부터 계속해서 공부를 끊지 말고 콜드 조인트 내지 말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항상 좋은 결과 오고 딱 해놓고 합격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과학적인 지식이 쌓이고요. 현장에서 일을 할 때 공부했던 것들이 다 사용이 됩니다. 시험은 시험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기술사 시험은 다 현장에 적용이 돼요. 자격증 따고 나면요. 현장에 가면 자신감이 생기고요. 저도 감리를 합니다만 감리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웬만한 거는 감이 옵니다. 워낙 많은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자격증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현장에서 감리를 하든 시공을 하든 공사 감독을 하든 어떻습니까? 관리자로서 시공자로서 그 프로젝트 공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갖춰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는 합격보다는 내가 공부를 위해서 한다. 실력 향상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도 편하고요. 그게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을 내서 제가 좀 상세한 문제 풀이는 이번 공정 연휴 쉬고 틈난 대로 잠깐씩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료들은
저희 아이올리고 학원에 들어오시면 회원 가입만 하시면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돈 받는 거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들으셔가지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